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4차 서울대 촛불 집회를 주관한 촛불 집회 추진위원장 서울대학교 재래공학부 박사과정 김근태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학이 주관하지 않는 상황에서 집회를 열기 위해 급하게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직접적,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셨기에 이 집회가 성사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100분이 넘는 후원자들께서 이 집회를 위해 많은 금액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후원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쁜 시간 내어 촛불 집회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드리겠습니다. 모두 나눠드린 LED 촛불을 점등해 주십시오. 건전지는 2개 모두 볼록한 플러스극이 위로 가게 삽입해 주시면 됩니다. 힘찬 구호와 함께 촛불 집회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후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학생들의 명령이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이것이 정의인가? 대답하라 문재인! 이것이 정의인가? 대답하라 문재인! 조국 법무장관에게 이 자리에 모인 학교 구성원들과 시민들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지금 당장 사퇴하십시오. 지금까지 드러난 수많은 의혹들과 위선, 내로남불을 일삼는 당신의 모습에 우리 모두 실망했습니다. 전 국민이 경악했습니다. 앞에서는 정의를 외치고 뒤에서는 온갖 편법과 위선을 일삼는 조국 법무장관은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수호할 법무장관의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사퇴하십시오. 또한 이러한 임무를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법무장관의 자리에 임명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 또한 책임을 통감하고 즉시 법무장관을 사퇴시켜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한 번만 더 외쳐보겠습니다. 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학생들의 명령이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이것이 정의인가? 대답하라 문재인. 현재 주최 측 추산 약 300명의 가량의 분들이 이 자리를 빛내주시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조국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기 위해 귀한 시간 내어주신 서울대 재학생 여러분, 졸업생 선배님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목요일 밤 바쁜 시간 쪼개 함께 목소리를 내려와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월요일 아쉽게도 총학생회 차원에서의 집회는 더 이상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1차 집회를 시작해 주셨던 동문 여러분과 2, 3차 집회를 성공적으로 주최해 주었던 총학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집회가 갖는 효과나 성과에 대한 관점보다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공정과 정의의 관점으로 조국 법무장관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과 규탄의 목소리를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시간이 촉박했지만 다들 학업과 생업을 희생해가며 이 집회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해 주었고 그 뜻에 동의해 주신 여러분들이 이곳에 함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동참해 주셨습니다. 이번 조국 사태를 겪으며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불의에 너무나 관대해져 버린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고 작은 부정부패들을 너무 많이 봐오다 보니 무뎌져서일까요? 하지만 이 대한민국이 이대로 흘러가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불의에 대한 민감성을 되찾아와야 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이대로 병들어가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행동을 젊은 우리 대학생들이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젊은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학생들이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주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 때묻지 않은 순수한 젊음이 있어야 그 진정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성한 지성의 전당인 대학 캠퍼스에 벌써 4번째 집회를 열게 되었고 우리들은 조국 교수가 말로만 외치던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고자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우리들 한 명 한 명의 힘찬 목소리가 이 나라를 건강하게 바꿀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발언자 모시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물리과를 졸업하고 현재 박사후 연구원으로 물리천문학부에서 연구 중이신 김석현 씨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에 한 장관이 있습니다. 참사 현장에서 하루 종일 굶다가 한밤중에 여유가 나서 편한 소파에 앉아서 컵라면을 먹는 모습이 기자의 카메라에 찍히는 바람에 장관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한 총리 후보자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자였던 그는 과거 교회에 가서 신도들에게 일제강점기는 우리 민족을 단련하기 위해 신께서 내린 시련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이 사실이 알려졌다가 이것이 논란이 되어 낙마해야 했습니다. 문창국 국무총리 지명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사건들이, 이 처분들이 온당하냐 부당하냐에 대해서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공직에 오른 자에 대한 국민의 마음이란 이렇게 깨지기 쉬운 유리잔과 같아서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다시 한번 다치고 깨져 쓰러진 마음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장관이 한 명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수많은 문제들만으로도 이미 장관직에 올라있던 분이 내려오기에도 충분했던 일이었으나 이분은 이 흐름을 역행하여 장관 자리에 올랐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고 여기에 촛불을 들고 모였습니다. 혹자는 묻습니다. 정말 이것이 서울대에 있는 집회가 맞는가? 이건 너무 정치적이다. 이건 외부 정치 세력들의 농간이며 집회 참가자들은 사실 모두 일당을 받고 동원된 사람들이다. 네, 이제 이런 말들은 일일이 반박하기도 지치고요. 그냥 이렇게 말하랍니다. 여기 사람들 전부 다 동원단 사람들 맞고요. 이제 끝나고 나서 그냥 일당 받아가시고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함이 근거가 있는 소리입니까? 고맙습니다. 혹자는 묻습니다. 이 정부는 소중한 촛불의 힘으로 태어났다. 그런데 그 촛불을 어떻게 이 방향으로 거꾸로 돌릴 수가 있느냐? 이에 대해 저희는 답합니다. 촛불은 어느 한 정파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누군가 촛불을 자기 것이라 여기고 통제하려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촛불은 이미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누군가는 사법개혁의 큰 뜻을 위해서 다소간의 마찰은 대승적으로 지나가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개혁이란 것은 마치 배를 가르는 외과 수술과 같아서 누구보다 깨끗한 손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손으로 어디서 뭘 만지다 왔는지 알 수 없는 외과 의사를 신뢰하고 수술대에 누울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검찰 개혁의 큰 뜻을 말합니다. 저희는 답합니다. 그 의로운 대통령께서 직접 임명하신 의로운 검사가 나서서 지금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는데 이보다 멋진 검찰의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누군가는 어떤 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의혹들만으로 이미 임명하기로 한 사람을 임명치 않는 것은 나쁜 선례를 남기는 일이라고. 그러나 저희는 여기에 답합니다. 오히려 무수한 의혹을 가진 검증되지 않는 후보를 무언가에 쫓기듯이 서둘려 임명한 것이 오히려 나쁜 선례를 만들고 말았다고. 여기 모인 우리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모인 이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앞으로 원하는 사회, 우리가 바라는 나라의 모습은 각자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나라에, 그 세상에 그분이 법무부 장관으로 앉아있을 자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멋진 발언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호 한 번 더 외치고 가겠습니다. 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학생들의 명령이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이것이 정의인가? 대답하라, 문재인. 지금 뒤쪽에 자리가 부족해서 앉지 못하고 계신 분들은 앞쪽으로 나오시면 자리 있으니까요. 앞쪽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발언입니다. 전기공학부 공공학번 졸업생 한 분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초반에 안내해드렸던 사람입니다. 죄송하지만 이 뒤에 분들이 앞으로 막 오시기가 좀 뻘쭘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당겨주시면 어떨까요? 앉아서 일어나시기 힘드시겠지만 지금 뒤에 앉질 못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중간부터 조금씩 당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뜻을 가지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지난 3차 집회 때 이 사이에 있는 공간들이 그 공간만을 부각해서 사진을 찍어서 이게 허수가 아니냐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인원이 닿는 대로 꽉꽉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0년 초반 관악에 있었던 졸업생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집의 가장이자 3살배기 딸 아빠로서 대출금 갚으며 회사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여기서 요새 좀 핫하다는 헌법 저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 말 그대로 주인된 권리입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나라의 주인입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제 이름으로 등기된 집 한 채 없는데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니 이게 무슨 황당무계한 소리인지 좀 싶지만 헌법에는 그렇게 써있네요. 우리가 생업에 바빠 있는지도 모르는 공기처럼 인식하고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주권이 있고 우리는 주인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됨을 얻기 위해 4.19, 60 민주항쟁 등을 거쳐오며 우리들의 부모님들, 지금 여기 계시기도 하겠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맞서 싸우고 피 흘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주권을 다시 행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이시기까지 많은 고민들 있으셨을 것이고 두려움 또한 느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태극기 부대처럼 보이지는 않을런지 혹시나 아는 사람을 만나서 정치 성향을 들키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우리는 정치 성향을 논하기 이전에 명백히 잘못되어 가고 있는 현 사태에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을 잠시 위임해준 자들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 위함도 아니고 내 이익만을 대변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모인 것이니 떳떳하게 집회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를 거쳐 서울대 집회를 매도해왔던 일부 조국 지지자들에게 고하건대 당신들이 집단 광기로 진영 논리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매질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국 지지자들에게도 묻습니다. 당신들은 이 나라의 주인입니까? 네, 당신들도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주인답게 행동하십시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우리가 생업을 위하여 권한을 잠시 위임받은 자들이지 우리가 지도자, 영도자 혹은 팬심으로 섬겨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일을 못하면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부동산 중개인 같은 겁니다. 정신 좀 차리십시오. 다만 조금 말을 듣지 않는 것 같다 하여 매번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니 정해진 기간 동안 위임을 하고 선거를 통해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민주공화국이고 헌법 제1조 1항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은 최대한 신임해 주는 것이 투표한 자와 그 표를 받은 자 간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모아준 권한의 위임이 중첩되다 보니 힘이 거대해지고 그리고 우리는 삶이 너무 바쁘고 고달프다 보니 그것을 일일이 챙길 수 없는 사이 그들은 우리가 부여한 권한 외에 의무를 행하지 않은 채 일을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국회 청문 보고서 없이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한 장관 임명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선을 넘은 것입니다. 어느 순간 그 지지자들의 일부는 그들의 꼭두각시가 되었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에서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소위 적폐로 지목하는 대상에 달려들어 의견을 묵살하고 물어뜯고 신상을 털고 집단 린치를 가하고 이것이 정상인의 모습입니까? 오늘 오전 시국선언을 하신 교수님들께 가해지는 집단 관계를 우리는 이미 목격했습니다. 왜 주인인 우리가 반대로 이들의 말을 따라야 합니까? 가끔씩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과 소통하겠다, 대화하겠다 이러는데 대리인이 그러는 거 보셨습니까? 민의를 반영해야 하는 것은 그들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필요할 때만 경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와대에서 보는 모습을 보면 심지어 정권에 이득되는 일부의 의견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사실 귀 기울이는 척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하건대 조국 지지자분들 부디 주인이 되십시오. 이용당하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조국 사태에 방관하시는 분들께 다시 묻습니다. 당신도 이 나라의 주인입니까? 난 정치에 상관이 없어. 사모펀드가 뭔 소리야? 그냥 표창장 하나뿐이라는데 화성 연쇄살인범 잡혔다며? 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개, 돼지가 되어가는 겁니다. 사육당하고 착취당하고 이용당한지도 모르고 주권, 주인됨 이것을 얻어내기가 정말로 어려웠던 것만큼 그것을 지켜내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물며 작은 가게 하나를 주인으로 운영하는 것과 알바로 지내는 것이 천지차인 것처럼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의 권리를 지켜내고 감시하고 하는 노력을 지속해야만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됨을 지켜내고 행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조국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에게 묻습니다. 당신들도 이 나라의 주인입니까? 제가 보기엔 당신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주인인 사람들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파탄낼 수 있습니까? 오로지 장기 집권을 공고하기 위해 사람들을 편가르고 선동하고 노골적으로 일부 집단을 비난하고 심지어는 지금 계신 기자분들까지 가짜뉴스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당신들은 반좀 안 되는 지지율로도 정권 유지가 가능하겠지만 여기서 생기는 반목과 피해는 이용당한 국민들이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머리가 굵어지기 시작한 이후로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이 제각각 나뉘어서 갈등이 심했던 기억은 없습니다. 박근혜를 지지한다는 사람을 보면 태극기 할배들인가 생각하게 들게 만들었고, 페미니즘을 지지한다는 사람들을 보면 극성 페미니즘에 한남 한남 거리는 여자인가 라는 생각을 먼저 들게 하고, 기자들의 기자 정신을 발휘한 기사를 읽더라도 가짜 뉴스인가를 생각하게 하고, 지역 감정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심해졌습니다. 안 그래도 없어져야 할 색안경들이 요새 몇 겹은 더 늘어난 느낌입니다. 당신들은 집권당의 주인 혹은 실세일지언정 대한민국의 주인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대한민국에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신에게 표를 주었던 사람들 혹은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사과를 하고 싶다면 당장 조국 장관의 임명을 철회하고 검찰의 노골적인 수사 방해를 그만두십시오. 이 자리에 서기까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옳지 못한 일에 바른 소리를 내었던 사람들이 매질당하고 신상털이 당하고, 이전 집회를 진행했던 서울대 총학생회 페이스북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들었습니다. 가족이 있고 월급쟁이로 사는 제가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 나섰다가 후환을 입게 되지는 않을지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현 민주당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면 일배몰이를 당하지는 않을런지, 회사에서 술자리에서 박근혜 이명박 욕에 맞장구를 쳐줘야만 정치 얘기에 낄 수 있는 이 현실, 집회 도우미로서 어젯밤 포스터를 바닥에 붙이는 중에 행인들의 무수한 시선을 느꼈고 촬영하는 분들도 봤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내가 죄인일까? 그냥 포기할까?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조국과 마찬가지로 딸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3살짜리 제 딸이 커서 조민의 괴 돼지로 살아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주최 측 추산 350명이 넘는 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구호 한번 다시 외치고 가겠습니다. 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학생들의 명령이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이것이 정의인가? 대답하라 문재인. 네, 이제 세 번째 발언자 모시겠습니다. X86 세대의 회한이라는 주제의 발언입니다. 공과대학 금속공학과 82학번 졸업생이시고 현재 사회디자인연구소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김대호 소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개무량합니다. 그리고 참 여기 와서 기쁘기도 하고요. 조금 처연한 기분도 사실은 듭니다. 제가 82학번이니까 조국 씨가 법대 8입니다.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가 법대 8이고 원희룡 지사가 법대 8입니다. 그리고 저기 안민석 의원, 최순실 300조 원을 갖다가 얘기하시는 안민석 의원은 체육과 82학번입니다. 이 82학번들이 요즘 상당히 무리를 갖다가 많이 일으키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같은 82학번으로서 참 좀 죄송스러운 어떤 마음도 사실은 듭니다. 저 아크로폴리스에서 원래 1980년에 여기에 한 10,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경찰이 여기 쭉 상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원 자율화 조치 이후에 84년부터 여기서 집회를 시작했는데 이때 처음에 집회할 때 여기에 앉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나중에 어떤 이 곤혹을 치를지 몰라가지고 그때 참 얼굴을 갖다가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그 시절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원희룡 지사하고 저는 이제 그런 부담을 무릅쓰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시위를 했고요. 우리 나경원 씨는 뭐 아마 도서관에 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조국은 이런데 얼굴을 나타내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멀리서 아주 관찰을 갖다가 열심히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국 씨는 이제 운동권으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민석 의원은 본인이 진짜 운동권이라 그러는데 그 운동권은 뭐냐면 체육학과이기 때문에 스포츠. 그래서 자기가 운동권이라 그럽니다. 그냥 우리 그냥 뭐 웃죠. 저는 이제 여기서 그때 이제 학내에서 시위를 하다가 도서관에서 들어온 그때 경찰한테 침을 뱉어가지고 그 침 뱉은 죄로 해가지고 1년을 무기징역을 먹었습니다. 우리 원희룡 지사는 같은 날 잡혀가지고 유기징역을 먹었죠. 6개월. 자, 그런데 참 제가 여기 오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국 사태를 보면은 내가 청춘 시절에 했던 민주화 운동이 이게 바다에다가 한 쟁기질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남미의 혁명가 시몬 볼리바르가 12년 동안 혁명을 하고 죽기 6개월 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내가 한 혁명 운동은 이게 결국 바다의 한 쟁기질이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죽었는데 저도 지금 저희 어떤 민주화 운동이 그러한 바다의 한 쟁기질 꼴이 되지 않을까. 참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우리가 실패 국가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의식들을 우리가 실패 국가가 될 수 없다는 문제의식들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다 나왔고 또는 광화문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이렇게 촛불을 들거나 태극기를 들거나 뭐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제 돌아보면은 저희가 이른바 이제 386 82학번을 비롯한 386 세대는 그때 부모님들이 주로 이제 평균 학력이 중졸 고졸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처음으로 대학이 들어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전 대학교 1학년만 돼도 저희가 지식인 행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식인을 했던 사명에 대해 가지고 참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정말로 많은 토론들을 갖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저희가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중졸 고졸이고 저희는 이제 대학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아버지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버지와 참 저희가 논쟁들을 갖다 많이 했고 아버지 제 말씀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저희가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이른바 죽의 장막과 철의 장막이 있던 시절입니다. 근데 이제 그쪽에 대해 가지고 어떤 이른바 책들이 나오면은 그 책들이 비밀의 어떤 장막 속을 뚫고 나온 이게 어떤 진리고 정의다라고 그렇게 이제 믿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른바 이제 막스 레닌주의나 또는 어떤 주체 사상이나 이런 걸 갖다 공부를 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사상 이념적인 자부심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시대는 고도 성장의 어떤 그늘이 짙어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건국가 산업화의 어떤 그 그늘을 그거를 갖다가 치유하는 것이 저희 사명이라 생각했던 겁니다. 이게. 자, 지금 현재 386 세대는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된 겁니다. 어떤 지적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사상 이념적인 자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은 그 사상 이념적인 자부심은 사실은 쓰레기통에 집어 넣어야 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청년 시절에 한번 들어왔던 것들이 성찰 반성의 어떤 그 과정을 갖다 겪지 않으니까 그게 잘 나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냐 하면은 친일 부역자들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해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친일 부역 개념을 갖다가 엄청나게 늘립니다. 거기다가 보수를 집어넣고 기득권을 갖다가 집어넣고 재벌을 집어넣고 신자유주의를 집어넣고 자기들이 싫어하는 모든 정치 세력들을 갖다가 친일 부역의 후예다라고 이렇게 뭉뚱그립니다. 지금 이 조국 출생연월일부터 해가지고요, 무슨 인턴 자격증, 논문에서 제1 저작, 기타 등등 표창장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 아마 청문회에 나온 사람 중에서 조국만큼 많은 부정비리 혐의를 갖고 있는 분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왜 임명을 했습니까? 그거는 조국과 문재인 정권은 자기들은 친일 부역 보수 기득권 재벌 자본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이런 그 악에 대항하는 이 그 악이라고 하는 골리앗에 대항하는 다윗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규정을 했고, 그래서 조국을 그 상징으로 봤기 때문에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런 인식이 맞습니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이런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국가를 통치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면 실패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마 여기 있는 앉아있는 학생들은 그럴 겁니다. 아버지 중졸 고졸을 아닐 거예요. 아버지가 아마 대졸일 겁니다. 대졸일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또는 공직에서 많은 어떤 경험들을 갖다가 쌓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부모님에 대해 가지고 아버지 제가 더 잘 알아요 이러면서 아버지 제 말 들으세요 아마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주눅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 이번 사태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진보 농객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태까지는 부조리 정상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원인과 구조 분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국가 형벌권으로 처벌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조국 사태 터지니까 갑자기 이것이 구조의 문제다, 제도의 문제다 그러면서 막 물타기를 하고 책임을 갖다가 호도를 합니다. 아마 여기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럴 겁니다. 명문대 특권을 갖다가 널리 나누기를 싫어해가지고 그런다. 아마 이렇게 비판하죠? 이게 말이 됩니까? 자, 대한민국의 어떤 불평등에 대해서 그리고 학내에서의 어떤 불평등에 대해서 하나도 관심이 없는 이기주의자다 이렇게 몰아붙이지 않습니까? 지금 하는 짓들이 바로 요겁니다. 이게 나름대로 옛날에 80년대 민주화운동을 했고 노동운동을 갖다가 했다고 하면서 그 훈장을 파는 사람들이 사고방식 자체가 이 모든 게 친일 청산을 잘못해서 그 친일파들이 보수로 기득권으로 재벌로 신자유주의 세력으로 그러면서 이른바 자한당이라 그럽니다. 자한당으로 그렇게 해서 변신해서 대한민국이 요 모양 요 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조국에 대해 가지고는 이게 다 어떤 구조적인 제도적인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바로 그들의 민낯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려면은 지적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상 이념적인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여태까지는 80년대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을 갖다 파는 사람들, 그때 흘린 그 피에 대해 가지고 아마 주눅이 들었던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어떤 종학생회를 비롯해서 학생 어떤 운동 조직들이
그들의 아바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비로소 그들의 민낯을 봐야 됩니다. 그들은 불편한 진실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국 사태에 대해 가지고 언론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포창장 위조? 이게 아무나 하는 일입니까? 인턴 자격증면 우간다를 갖다 갔는지 가지도 않아놓고 우간다를 갔다? 전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논문 제1저자 조작? 그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제 애가 조국 딸하고 같이 10학번입니다. 저도 그때 그 입시를 갖다 같이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저도 안 하고 제 아내도 안 하고 우리 아들도 안 합니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놈의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일인지 부정 비리에 대해 가지고 딸도 오케이, 아내도 오케이, 아버지도 오케이입니다. 이게 정상 가족입니까? 이게 구조와 제도의 문제입니까? 구조와 제도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 바로 적폐요, 불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지금 아마 학생들 여기에서 했던 광화문에서 30만 명이 모여서 시위를 하는 것보다 아크로폴리스에서 3천 명이 시위를 하는 것이 훨씬 위력적입니다. (87년) 6월 항쟁 때 그때 학생들이 학내에서 이렇게 시위를 하다가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그 넥타이 비대를 비롯해서 수많은 시민들과 연대를 하면서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일어서면은 저는 세상을, 이 반역과 불의의 세상을 저는 바꿀 수 있다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려면 사상 이념적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사상 이념이 무슨 주의 주장이 아닙니다. 그냥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상식입니다. 그게 바로 정의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사람의 문제와 제도의 문제와 환경의 문제로 나눠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조국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 이게 가장 결정적으로 큽니다. 물론 그 뒤에 제도의 문제, 환경의 문제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물타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좀 자부심을 가지고 과거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 그 파리를 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이제는 좀 정신적으로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아크로폴리스에서 바꿔왔습니다. 아크로폴리스에서 모인 학생들이 역사를 바꿔왔습니다. 다시금 역사를 바꿀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깊은 통찰이 담긴 좋은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안전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 옆에 테이프가 쳐진 그 통로가 있습니다. 그곳을
제외하고 앉아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뒤에 많은 분들이 서 계십니다. 조금씩 앞으로 당겨서 앉아주시면 뒤에 서 계신 분들도 같이 앉아서 집회를 동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좌측에 보이는 학관 1층 화장실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피켓을 400장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 피켓이 모두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들 모여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호 한번 다시 외치겠습니다. 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학생들의 명령이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학생들의 명령이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이것이 정의인가? 대답하라, 문재인. 이것이 정의인가? 대답하라, 문재인.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저희가 초는 500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 초마저 다 나갔다고 합니다. 저희 잠깐 5분 브레이크 타임 갖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브레이크 타임 갖겠습니다. 8시 57분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앞으로 당겨서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뒤에 서 계신 분들이 계셔서요. 조금씩 당겨 주시면은 뒤에 서 계신 분들도 다 같이 앉아서 동참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한번 외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학생들의 명령이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이것이 정의인가? 대답하라, 문재인. 네, 네 번째 발언은 제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4차 서울대 촛불집회 추진위원장 재래공학부 박사과정 김근태입니다. 정치라는 것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는 요즘입니다. 저는 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이롭게 하는 것, 이것이 정치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이롭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이념적인 영역일 수도 있겠고 정책적 방향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저는 그런 세부적인 얘기보다 먼저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위한 것, 즉 정치라는 것이 갖는 공익성에 대해 제 생각을 먼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공계 영역을 위주로 교육받은 제가 사실 이념이나 정책적, 전문적 부분을 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성을 갖는 영역들이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의사가 하는 의료활동도 나름의 공익성을 띠는 경우가 있고 법조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특히 판검사 같은 경우는 공익성을 꽤 많이 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데 대충 한다? 수술을 진행하는데 진지하게 임하지 않는다? 하면 의료 대상인 환자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판사도 판결을 내리는데 신중하게 하지 않는다 하면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본인이 하는 일이 타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그 일이 공익성을 갖는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사는 자신이 평생 진료할 사람들의 수만큼 판사, 검사 역시 자신이 평생 법정에서 만나게 될 사람들의 수만큼의 크기에 공익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한둘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름의 사명감이 필요한 직업일 테고 그만큼 사회적 존경을 받는 거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치는 어떤가요? 국민들에 의해 권력을 위임받고 국가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정치라 한다면 나름의 힘이 있는 정치인들이 몇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대한민국의 정치인의 경우에는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5천만이 넘는 사람들입니다. 5천만. 정치인들이 갖는 공익성의 무게는 5천만이 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보다도 큰 사명감을 부여받는 것이 정치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인은 청렴해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평가받아야 하고 작은 흠결에도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감내해야 하는 것이고 자각해야 하는 책임감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어떤가요? 과연 이 사람들이 이 책임감을 자각하는 사람들로 보이시나요? 가슴속에 사명감을 품고 있는 사람들로 보이십니까? 정부의 고위공직자 자녀가 본인의 입시를 위해 신생아의 혈액을 제공받아 수행한 연구를 사용하고 표창장 점수를 얻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다른 사람 같으면 자격조차 얻을 수 없었을 장학금을 수천만 원 수령한 사실들이 여러분들은 괜찮으십니까? 고위공직자가 사사로울 사, 모집할 모, 사적으로 모집한 펀드를 조성하고 친인척을 운용자로 두고 공적 영역에 사업을 하는 업체를 인수하여 재산 증식을 꾀한 것이 여러분들은 괜찮으십니까? 한 가족이 학교 재단을 인수하여 수십억의 재산 증식에 편법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 가족 중 법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부처의 수장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되어버렸습니다. 국가의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이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 강행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괜찮으십니까? 사랑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저희 아버지도 저에게 이 정도로 관대하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표를 먹고 삽니다. 5천만만큼의 크기의 사명감을 짊어질 사람을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괜찮다고 하시면 이들은 아 괜찮은가 보다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라고 하신다면 이들은 아차 이 정도까지는 안 되는가 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너무 괜찮다고만 하고 살아온 것은 아닐까요?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우리가 3년 전에 괜찮지 않다고 말한 그 목소리를 아직 잘 못 알아들은 것 아닐까요? 이념, 사상 모두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명감이 없는 이들이 논하는 이념과 사상은 과연 그 정당성이 있습니까? 먼저 정당성을 갖추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자격 먼저 갖추고 오라고, 당신들의 마음속에 책임감을 먼저 새기라고 우리 다 같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힘을 합쳐서 책임감을 먼저 요구하고 그리고 나서 건강하게 이념에 대해, 정책에 대해 얘기하고 싶습니다. 부정부패에는 진영이 없고 나라 위하는 마음에도 진영은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반부패주의 운동의 필요성이고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부탁을 드리기 위해 저는 한동안 매일 광화문에서 불씨가 되어 앉아있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친다면 정치의 본질을 되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단체구호 외치고 가겠습니다. 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학생들의 명령이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이것이 정의인가? 대답하라 문재인! 네, 마지막 발언입니다. 이번엔 인문대학 학생회장 출신이시고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으로 활동하셨던 현재 민경우 수학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이신 민경우 소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발언 이후에 저희가 법대 광장으로 이동하여 정의의 종 타종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자리를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민경우 소장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1987년도 6.25 항쟁 당시에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범민련이라고 아실라나요? 범민련이라고 90년대 한청년과 더불어 이적단체 표범과 같은 조직이었고, 제가 국가보안법으로 2번 구속돼서
징역을 4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다 털어먹고 2012년에 운동 다 그만두고 한 7년 정도 수학 선생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넘어가시죠. 제가 사실은 좀 생계에 바쁩니다. 수업 다 때려치고 나왔는데 제가 나온 이유는 첫 번째는 조국이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다 누구나 동의되는 바죠. 자, 두 번째,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음에도 기어코 조국 교수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문재인 대통령도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은 그냥 제가 볼 때 상식입니다. 이걸 위해서 제가 생계를 때려치고 여기 나올 이유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충격을 받은 것은 제 친구들입니다. 제 친구들은 여기서 저한테 전향 얘기도 물어보고 하셨는데 제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87년에 저랑 같이 이 자리에서 운동을 했던 친구들 중에서 지금 여러분처럼 생각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그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복잡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 사실과 거짓의 문제인데 왜 이런 당연한 사실을 가지고 인정하지 않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언론들을 보면서 저같이 비교적 골수 운동권도 386 운동권도 조국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나름 바쁜 와중에 나왔는데 박수 한번 더 쳐주셨나요? 제가 2012년 4월 달까지 사실은 사회운동 했습니다. 근데 2012년 4월 달에 모든 거 때려치고 이제 수학 선생을 하는데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386 좀 그만하고 저기 청년들한테 좀 물려줘라.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63년생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권력을 내놓은 지 한참 됐는데도 저보다 2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30대, 40대 정치인들이 씨가 말랐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근데 2012년 4월 달에 총선을 하는데 전부 386들이 다 하겠대요. 그래서 2012년 4월 달부터 그럼 난 안 할란다. 그리고 사회운동 손을 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한 4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2012년 4월 달 대선이 끝나고 나서 레미제라블 아시나요? 네. 1830년대 프랑스를 무대로 했었던 그 노래입니다. 그런 얘기들이 쭉 퍼졌죠. 그런 다음에 저는 수학을 가리킵니다. 2007년 12월 달에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만들었고 2010년도에 인공지능이 만들어졌고 2013년 14년도에 유전자 제조합 기술이 만들어졌고 2016년에 중력파가 만들어졌습니다. 중력파가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때 아닌 역사 열풍이 불었습니다. 한번 거론해 볼까요? 기억하시나요? 암살 기억하세요? 군함도 기억하세요? 유관순 기억하세요? 백범 김구 기억하십니까? 1987년 기억하십니까? 1991년 기억하십니까? 자, 전 셀 수도 없습니다. 자, 이거를 누가 기획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1980년대 중반에 저희들이 학생운동을 할 때 전두환하고 맞서 싸우자.
그렇게 여기서 주장을 했는데 그걸로는 말이 안 되니까 뭘 끌어들이냐면 해방 전후사를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박정희는 전두환은 박정희의 후예이고 그 다음에 박정희는 알고 봤더니 친일파의 후손이더라. 그 스토리가 사실은 20대 청년들의 피를 끓게 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때만 해도 우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도 벤처기업을 육성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매우 민주적이면서도 매우 젊고 샤프한 대통령이었잖아요.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저 당황스러운데. 계속하세요. 자, 계속할까요? 아니면 내려갈까요?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자, 그냥 제가 생각하는 게 저 50대 중반의 아이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려면 계속하고요. 아니면 자,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첨단 과학기술 시대에 왜 이렇게 100년 전의 역사를 계속 물거먹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올해 3월 1일 100주년을 맞이해서 중경 임시정부를 기념하자는 그 자동차들이 플랜카드가 쫙 거치면서 제가 수학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가슴 아팠습니다. 수학을 가르쳐야 될 시간에 왜 100년 전 역사에서 저러는지 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낙검수라고 아십니까? 네! 저희 아들이 26살입니다. 저희 아들이 낙검수 김어준 씨 그 방송을 보면서 그냥 모든 게 음모입니다. 세상에. 그런데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아주 초고도 제조업 산업국가 대한민국이 그렇게 조작과 음모와 그런 걸로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들을 포함해서 청년들이 너무 많이 이런 거에 휩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그러니까 사실과 사실이 아닌 거, 진리와 진리가 아닌 거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음모냐 아니냐 이렇게 구분하는 게 한 7년, 8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편가르기죠. 사실은 저는 지금도 진보주의자입니다. 아까 전향 얘기를 하셨는데 전향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는 전향 안 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그건 그런데 사실 적응이 좀 안 되는데 사실은 제가 믿는 진보는 제가 믿는 정의는 사실 앞에 그냥 정직한 겁니다. 그거를 저는 진보라고 불렀고 또 여기 계신 다른 분들은 다른 언어를 쓸 뿐이지 우리 모두는 그냥 사실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 그런 풍토가 사라진 것 같아요. 내 편인가 아닌가가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됐죠. 내 편이면 감싸는 거잖아요. 조국 정도 되면 사실은 좀 심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386 세대 모두가 세상과 나이가 들면서 타협하고 오염됐습니다. 그런데 조국 정도 된 친구들은 별로 없어요. 좀 심한 편에 속합니다. 저 정도 되면 그런데 저런 정도를 옹호할 정도라면 이게 사실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편과 내 편, 우리 편이냐 아니냐를 갖고 세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물 한 잔 주실랍니까? 제가 이렇게 시간을 끌거든요. 자, 그리고 제가 좀 심각하게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386이 그 지난 한 30년간 뿌려왔던 어떤 이것만은 극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386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역사와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종합적이고 전체적으로 보고 수학하는 사람들, 과학하는 사람들, 기계공학하는 사람들은 그냥 니네 일이나 잘해. 이렇게 세상을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친구들이 잘 몰라요. 과학기술에 대해서 잘 모르고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80년대 중반에 아까 김대호 소장님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역사와 철학을 가지고 세상을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수학하는 애들, 과학하는 애들, 니네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명령에 따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곳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부동산 문제 그렇죠. 최저임금 문제 그렇죠.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 문제 그렇죠. 이런 곳곳에서 지소미아 문제 그렇죠. 곳곳에서 문제가 터지는 게 사실은 굉장히 우려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2012년부터 저는 뭐 애들 수학 가리키면서부터 야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저랑 좀 살아온 여정이 다르신 분들이 계신데 87년 1월 달에 서울대 총학생회를 세울 때 저도 여기 단상에 있었습니다. 좀 살벌했습니다. 박정철이 1월 달에 죽었습니다. 저랑 같이 수업을 듣던 옆에 친구입니다. 영정을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87년 봄에만 해도 스산했습니다. 총학생회장이 학교를 그냥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산을 타고 들어왔어요. 저도 숨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울대 총학생회를 세우고 여기 몇천 명이 놓여서 87년 서울대 총학생회를 세우고 87년 1년 내내 대모했습니다. 87년 인문대학생회장을 하면서 87년이 끝나는 날 내가 살아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데모할 때 어른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했던 얘기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 저희 어른들이 야 니네 데모하다가 북한이 쳐들어와. 니네 데모하는데 광주에서 양민이 죽었다는데 니네가 봤어? 항상 그랬어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 2019년에 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조국이 잘못됐으면 조국이 잘못된 거를 얘기하라고요. 그런데 조국이 잘못된 거를 얘기하는 사람 뒷배경 좀 조사해봐. 저렇게 되면 문재인 정권이 내년 총선에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문제를 자꾸 돌립니다. 그런데 87년에 그렇게 싸웠던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젊은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상이 어떻게 이어졌든 간에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협박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민주화를 끝까지 싸웠던 청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은 굉장히 괜찮은 나라가 되지 않았나요? 네. 저는 대한민국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제조업이 괜찮잖아요. 삼성전자가 전 이렇게 뛰어난 제조업 반도체 경쟁력을 갖고 있을 거라고 이런 기업이 될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은 충분히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나라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나라를 만들었던 것처럼 근데 지금 왜 조국 장관을 물러가라. 그리고 그 문재인 정권을 그것을 지명한 문재인 정권의 책임을 물어라.
라는 얘기에 왜 다른 얘기를 갖다 붙입니까? 그리고 제 얘기가 이해가 안 되시나요? 자, 다시 한번 괜찮으시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싸워야 될 때랑, 그러니까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제가 볼 땐 끝까지 싸워야 될 때가 한 번 있습니다. 무조건 바로 잡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승패와 무관하게 한 번은 바로 잡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이 그때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2012년 이후 굉장히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을 임명하고 조국 장관을 이렇게까지 민심을 거슬러가면서 인정하는 것은 너무 막 나갔습니다. 이렇게 나가다가는 한국은 위험한 길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운동권으로 같이 제안 하나 드릴까 합니다. 저는 사실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같이 협력해서 정말 사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좀 걱정되는 일이 있어요. 하나는 한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이 앞으로 중국과 맞서서 버텨낼 수 있을까? 사실은 걱정됩니다. 그 다음에 지난 20년 동안 한국이 개방경제 자유무역지를 통해서 먹고 살았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되고 영국에선 존슨이 되면서 세계 경제 전체가 보호무역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 방향으로 틀죠. 북핵 위기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다섯 번째, 저는 수학을 가리키는 입장에서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고3, 고2, 고1 학생들이 5만 명씩 줄어듭니다. 2020년 대한민국은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를 같이 합시다. 저랑 제가 마음에 좀 안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첫째는 일단 민의를 거슬러서 조국 장관을 임명한 그리고 그것을 방치한 문재인 대통령의 그리고 그것을 방치하는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어떤 세력들의 행태를 일단 바로 잡읍시다. 그래서 한국 사회를 다시 정상적인 궤도로 돌려놓읍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저는 여기서부터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반성했습니다. 반성했으니까 이렇게 잘 나오죠. 근데 진행형 여러분들 좀 맡아주세요. 여러분 아까 여러 가지 2000년 저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경제TV 매일 보는데요. 한국 내년에 불황이 오는 건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보호무역지 때문에 자유무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은 상당한 엄청난 시련을 가질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재인이 옳고 박근혜가 옳고 이런 거를 떠나서 좀 크게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 크게 보는 입장에 서야만 조국을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지금 주최 측에서 나는 누가 대통령이 돼야만 되겠다. 나는 누구는 절대 싫다. 이렇게 하면 조국을 끌어낼 수 없습니다. 일단 나라를 바로 잡는데 일단 역량을 모읍시다. 바로 잡은다. 그 다음에 2020년 대한민국을 시대에 맞게 정말 현대화되고 과학화되고 그리고 민주적인 대한민국으로 다시 한번 만드는데 같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정말 용기 있고 멋진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학생들의 명령이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이것이 정의인가? 대답하라, 문재인. 네, 마지막 발언까지 잘 들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준비했지만 발언을 준비해주신 선배님들 그리고 목요일 평일 바쁜 시간에 이렇게 모여주신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보니 우리들의 외침이 나라를 건강하게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급하게 경험이 없는 동문들이 준비를 하다 보니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이해하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그리고 고생하시는 기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크로에서의 집회를 마무리하기 전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와 공동으로 작성한 공동연설문을 낭독하고 공식적으로 향후 집회는 전국 대학 연합 집회로 광장에 나갈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공동연설문 낭독하겠습니다. 국가가 어떤 이념적 정체성을 추구하느냐도 중요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이념보다 정화가 먼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양쪽 진영 모두에서 대형 부정부패 스캔들이 터진 현 시점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 비리, 위선 등을 뿌리 뽑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어떠한 정치적, 이념적 논의도 그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정농단이라는 타이틀 아래 국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긴 박근혜 정권을 우리 국민들이 한뜻을 모아 촛불로 탄핵시킨 이후 그 상처를 보듬어 줄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를 한몸에 받고 탄생한 정부가 지금의 문재인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기회의 평등함, 과정의 공정함, 결과의 정의로움이라는 가치를 강조하여 출범하였습니다. 하지만 현 정권이 보여주는 부패와 위선은 지난 박근혜 정권 탄핵 이후 국민의 상처를 치료해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더 깊이 후벼 파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죄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국정을 이어가지 않는다면 이 상처는 치유 불가능할 정도로 깊어질 것입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6월 18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높은 도덕성이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도덕적 가치를 더 높게 존중하는 DNA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작은 도덕적 흠결만 보여도 국민들로부터 훨씬 많은 질타와 비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수많은 불법을 저지른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받았던 도덕성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 그 선택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더 늦기 전에 다시 한번 단합하여 불의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분열된 국민들을 한데 어우를 수 있는 그 대의는 우리 모두가 3년 전 공유하고 동의했던 반부정부패에 대한 목소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이 운동을 전개하는 주체는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오로지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갈망하는 순수함을 지닌 청년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순수한 청년들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두렵고 앞이 어둡지만 우리가 촛불로 하나 되어 밝은 빛을 비춰 나간다면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집회를 끝으로 더 이상 학교 단위가 아닌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전국 대학생 연합 촛불 집회를 전국 대학생들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네, 여러분들 호응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부터는 광화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아크로에서 우리는 법대 정의의 광장으로 이동하여 학생들에게 그동안 정의에 대한 가르침을 외쳤던 조국 법무장관을 향해 그리고 문재인 정권을 향해 다시 한번 정의를 살려내라는 구호를 외치며 정의의 종을 타종하는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동 전 다 같이 모여있을 때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타종은 총 4차례 이루어질 것이고 제가 구호를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후창해 주시고 타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지켜라. 이 내용을 한 번씩 끊어 선창 후창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당신들이 약속한 그리고 우리들이 수호해야 할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이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타종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타종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타종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 타종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의의 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천천히 이동할 테니 주변 잘 살피시면서 조심히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도착 후에 계단이 있고 우리가 협소할 수 있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도착 후 계단은 비워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일어나셔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정의인가? 대답하라, 문재인! 이것이 정의인가? 대답하라, 문재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학생들의 명령이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학생들의 명령이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이것이 정의인가? 대답하라, 문재인! 이것이 정의인가? 대답하라, 문재인! 네, 천천히 이동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를 감싸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죄송하지만 지금 유튜브 취재하신 분들 좀 더 뒤로 가시고. 이쪽으로 오셔서 오른쪽으로 좀 들어와 주십시오. 지금 우리는 조국 법무장관이 교수 시절 학생들에게 정의에 대해 가르침을 설파하던 법대 캠퍼스 한가운데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그의 가르침이 무색하게도 조국 교수 본인 스스로가 대한민국의 정의를 어지럽히는 당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우리는 조국 법무장관을 향해 그리고 문재인 정권을 향해 다시 한번 정의를 살려내라는 요구,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이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지켜내자는 다짐의 의미를 담아 구호를 치며 정의의 종을 타종하는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들으시오. 이것이 당신들이 약속한 그리고 우리들이 수호해야 할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이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4차 서울대인 조국 스타 촛불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가시는 길 조심히 돌아가시고 다음번에도 또 촛불로 함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